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부 홍윤영입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연휴 보내고 돌아오셨습니까? 12월에 어느덧 마지막 첫 번째 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정말 한 해의 마무리가 얼마 남지 않았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벌써부터 하고 계실 텐데 이 새해 계획을 많이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계획은 그려보면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죠. 너무 쉬운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는 힘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부동산이야말로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지만 큰 완성된 하나의 그림을 그려가기 위한 하나씩의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그림을 그려보는데 좋은 조언들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을 보는 정확한 안목, 군더더기 없는 해설과 친절한 답변으로 부동산에 대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부동산계 해피바이러스 이충민 이사.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는 차별화된 팁을 드립니다. 국내 최초 부동산 고민 상담 프로그램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이충민 이사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희 하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더니 그렇습니다. 그렇죠. 해피한 기운이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그렇죠. 네, 이야기를 맞습니다. 많이 했잖아요. 부동산 시장에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필요한 순간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이충민 이사입니다. 소개를 할 때 해피바이러스라고 이제 소개를 하는데 네. 요즘 들어서 좀 웃을 일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특히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크리스마스였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좀 가라앉게 연말을 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사정도 마찬가지지만 그 중에서 부동산 시장이 좀 많이 가라앉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한다면 어느 쪽에서만큼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아니라 다른 데에서만큼은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지역도 있고요. 또 그런 상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바로 서울의 강남이죠. 강남 부자들의 재산 형성을 한번 보면은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나 오히려 상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주택이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다세대 주택이나 소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 그 다음에 오피스텔에 대한 선호도가 더 증가를 해서 자산 비중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느 일정 부분에 어느 상품이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또 반대로 상승하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2017년에도 그런 상품을 저와 같이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좀 덜 답답하려면 애매한 중간적인 부분, 중간의 느낌이 아니라 정말 파워풀한 좀 힘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7년 더욱더 힘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 더욱더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만나보시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 먼저 전화번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전화 0234-0704번 열려 있고요.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8289번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충민의 인사이드 부동산 오늘 함께할 내용 화면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네, 최근 직주 근접형 오피스텔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근에 많은 수의 기업체들이 모여 있다 보니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은행, 상업, 문화시설 등 인프라가 풍부해 수요자들의 주거 만족도가 높기 때문인데요. 공급 과잉 논란도 일고 있는 오피스텔, 그렇다면 현명한 투자 전략은 무엇일지 이충민의 인사이드 부동산에서 살펴드립니다. 네, 뉴 주거형 부동산 투자 전략. 뉴 주거형 부동산이란 어떤 걸지 일단 그 의미부터 궁금합니다. 이사님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 인사이드 부동산 시간에서는 2017년 네. 뉴 주거용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건축물, 토지와 건축물을 일컫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즉 동산은 움직이는 것이고 부동산은 고정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중에서도 여러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가장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아파트, 그 다음에 뭐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뭐 상가라든가 상가 빌딩, 상가 주택, 아니면 토지, 공장 여러 가지 부동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아파트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자료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주거용 부동산이 그 가격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뭐 직주 근접 많이 들어보셨죠? 직장이 가까운 지역이어야만이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고, 아무리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제 저희가 시작 전에 이제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좀 대화를 나눴는데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90년대 격동의 90년대를 지나서 경제 성장률 8% 이상이었을 때와 지금은 2%대에 이제 안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수록 그 다음에 굉장히 소득 수준이 줄어들수록 우리 직주 근접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강조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인문적인 환경은 직장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생활 편의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공서 시설, 그다음에 기반 시설 자체가 만들어지는 그런 인문적인 환경이 뛰어나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보시면은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이제는 지금까지는 이제 역세권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후에 주거용 부동산의 비전을 살펴보면은 역세권보다 더 선호할 수 있는 부분이 숲세권이다. 그만큼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삶의 질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된다.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 형성 요인은 크게 세 가지. 직주 근접성, 그 다음에 인문적인 환경, 그 다음에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우수한 지역이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을 보면은요, 직주 근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주 근접에 대해서 왜 직장과 주거지가 근접해야만 가격이 올라가는지를 살펴보면은요, 자, 어차피 일자리가 많은 지역에 사람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일자리가 많은 지역에 사람이 몰리는 것은 바로 소득을 증대시키고 그 지역에서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인구가 유입이 된다. 그래서 주거 수요가 굉장히 유입이 돼서 수요가 유입이 되면은 공급은 비탄력적이죠. 우리가 아파트 단지를 공급하려면 최소 30개월 이상,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공급이 바로바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는 짜장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공급에 대한 비탄력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소형 평형 같은 경우나 아니면 소형 주택일수록 직주 근접에 대한 민감도는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소형 평형이나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 분석을 해보면은요, 아무래도 소형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20대, 30대의 사회 초년생이나 아니면 나홀로 가족이나 2인 가구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소형 평형이나 소형 주택일수록 직장과 가까운 지역에 있어야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이 소형 평형이나 소형 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다라는 게 아니라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고, 이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직장이나 편의시설이 갖춰진 이 도심 지역에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을 좀 살펴보면은요, 이번에는 좀 대형 평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직주 근접에 따라서 대형 평형의 선호도를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직주 근접성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수할수록 수요의 유입이 늘어나고요. 그러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의 대기업의 공장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R&D, 연구개발센터라든가 들어온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쪽에 완공이 되면 인구가 유입돼서 주변에 토지값이라든가 주택,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상승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요. 특히 이번에 창원이죠.
경남 창원 같은 경우에는 나노, 해양, 그다음에 플랜 이런 세 가지의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해서 일자리가 창출이 됨으로써 주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아니면 다세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이런 토지들의 지가가 굉장히 올라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에 따라서 많이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제는 대형 평형을 좀 살펴보면은요. 소득 수준이 아무래도 소형 평형이나 소형 주택에 대해서 거주하시는 분들보다는 소득 수준이 조금 높고요. 그 다음에 직주 근접에 대한 민감도가 다소 떨어집니다. 소형 평형에 비해서 다소 떨어지고요. 상대적인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주거에 대한 쾌적성, 인문적인 환경도 우수한 게 좋지만 주거에 대한 쾌적성을 더 우선시합니다. 그만큼 고가의 아파트라는 것은 즉 가격이 비싼데 거주할 수 있는 생활 수준이라는 것은 돈이 많다라는 것은 곧 시간이 어느 정도 허락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인문적인 환경은 기타 여건은 주거에 대한 쾌적성을 고려한 뒤에 후에 고려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한번 월세 비중을 살펴보면은요. 평균 31.9%가 나오는데 종로나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명동이라든가 동대문 상권이 자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우리나라 최고의 상업지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도심일수록 소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월세 비중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것이 직주 근접성에 따른 투자 전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2017년도에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특히 뭐 토지 아니면 공장 아니면 뭐 아파트 이런 여러 가지 부동산 중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자, 투자 전략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대형 평형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대형 평형이나 아니면 고가의 아파트 같은 경우 우리나라 2016년에 재건축 아파트를 볼 수 있죠.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형 평형이나 고급 주거단지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직주 근접이 2순위고 그다음에 주거의 쾌적성이 1순위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아주 높은 지역의 도심권 중에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 높고 그다음에 직주 근접 생활 편의시설이 많은 지역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소형 평형, 소형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조건적으로 직장하고 가까워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직장하고 가까워야 되는 지역에 투자를 하면은 2017년에도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형 평형이나 소형 주택, 그다음에 대형 평형이나 고급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단지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지역 중에 개발지가 있습니다. 이 앞으로는 도심권에 일자리가 창출되는 개발은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도심권 쪽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개발 호재를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인근 지역에 소형 평형이나 이런 소형 주택 같은 경우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2017년도에 경기 전망이 검은 먹구름이 낀다라고 하더라도 상승하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 그중에서 이 개발지, 일자리를 창출하는 개발지 인근에는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2017 새로운 주거용 부동산 투자 전략 오늘 이충민의 인사이드 부동산에서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직장인의 창출, 일자리 창출이 많은 곳의 부동산 시장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환경적인 요소를 중요하게 따지는 그런 주거 요건, 숲세권이 앞으로 더욱더 발달할 것이다라는 내용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전화 0234-0704번 그리고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똑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8289번으로 함께합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죠.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문가의 의견 참고하지만 투자는 신중하셔야 된다는 점 꼭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제가 집을 두 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네. 얼마 전에 한 채를 팔았는데, 지금 여유자금이 한 4억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걸로 네. 어떤 걸 좀 투자 한번 했으면 좋을까 해서 한번 연락드렸고요. 네. 네, 그리고 망원동에 있는 대주 1차 피오레라고 있어요. 네. 그게 전망이 어떤가 시간이 되시면 것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주 1차 피오레는 아파트인가요? 네네. 그렇죠. 한강변에 있는 거예요. 한강변에 있는 피오레 아파트. 알겠습니다. 일단 4억 정도의 투자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두 네네. 번째 망원 대주 1차 피오레 아파트까지 챙겨주실 수 있으면 한번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인사 먼저 나눠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지금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안개 속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투자를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네요. 네네. 지금 그러면 은행 이자가 얼마 안 되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4억에 네네. 대한 그런 상담보다는 먼저 대주 1차에 대해서 먼저 상담을 해드리고 4억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투자 상담으로. 네. 자, 지금 이 아파트를 언제 사셨어요? 올해 12월 달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그 샀습니다. 2015년 12월이요. 네네. 예, 이 아파트가 지금 나홀로 아파트라고 보는 거죠. 네네. 단계동이고. 그다음에 네, 위치는 그 아주 거주목적인- 좋아요. 위치는 한강변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작년 12월에 샀으면은 얼마 주고 사셨어요? 그때 3억 9,500이요. 3억 9,500이요. 지금은 얼마예요? 지금 뭐 이사하신 데를 보면 뭐 4억 5천, 6천, 뭐 7천까지도 간다고 4억, 얘기하는데. 4억 6, 7천이요. 네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아파트에 대한 전망은 네. 지금 당장은 2017년, 18년도에 공급이 좀 많아요. 서울시에. 네네. 네, 서울시에 공급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 부분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7, 8천이 올랐잖아요. 1년 동안. 네네. 1년 동안. 네네. 한 1억 가까이 올랐는데 이 단기적으로 좀 급상승을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가격이 조금 하향 안정은 할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좀 여기 거주까지 같이 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거주 목적이고요. 예,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뭐 한 2, 3년 안에 매도할 계획이 없다라면은 네네. 계속적으로 거주를 하시면은 그만큼 굉장히 좀 가격이 많이 올라갈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우리가 보면은 이제 한강변에 가깝고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숲세권이나 아니면은 인문적인 환경도 중요하지만 자연적인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물론 가격이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홀로 아파트고 입지적인 여건이나 주변에 보시면은 이제 노후된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밀집 지역이잖아요. 이쪽이.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는데 그 정도 선에까지는 안 갔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5, 6년 정도 지나면 5억 5천에서 6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네. 그 정도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네네. 이게 나홀로 아파트 뭐 이 근처에 대주 아파트나 여기 월드 아파트 같은 경우 대부분 나홀로 아파트잖아요. 이쪽에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망원정 사거리에 지금 여기 망원 1구역 재개발이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여기 원래는 이 한강변 쪽으로 원래 이 전체 다 재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가치가 충분히 있는 지역이니까 계속해서 거주를 하시면서 좀 편안하게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지금 4억 정도 있다라고 하셨죠. 네네. 4억 정도 있는데 이 자금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좀 생각을 하시는데 네. 만약에 어떤 부분 이거를 어디에 좀 부동산 투자 경험은 좀 있으세요? 투자 경험은 있었는데요. 예, 예. 저희가 투자할 때마다 조금 네. 좀 은평뉴타운 쪽에 제가 투자를 했었는데 은평뉴타운이요? 네. 근데 피가 너무 많이 주고 샀다가 예, 예. 지금 제가 4억 있다는 돈이 그걸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평뉴타운이에요? 네.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예. 그 산 가격밖에 못 받았어요. 10년이면은 우리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재미는 못 보셨는데 네. 그래도 산 가격에 팔았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자, 10년이면 2006년이죠. 네네. 은평뉴타운이 1차 뉴타운이에요. 시범 뉴타운. 2002년도에 구역 지정이 됐고요.
네. 그래서 은평 뉴타운이 서울시에 있는 뉴타운 중에서 면적이 가장 큰 면적입니다. 104만 평이거든요. 104만 평. 그리고 우리가 얼마만큼, 104만 평이면 도대체 얼마만큼이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곡지구가 140만 평이에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면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건데, 여기 마곡지구보다는 못 미치지만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뭐 보타닉공원이라든가 여의도공원 면적의 몇 배에 달할 만큼 공원 시설도 조성이 되거든요. 근데 은평뉴타운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104만 평이니까 굉장히 주거용 아파트가 공급이 많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2006년도에 받으신 거죠. 네네. 2006년도에 받았으면 우리나라가 부동산 가격이 제일 비쌌을 때가 2006년도예요. 특히 아파트 시장이. 네네.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물론 10년이라는 허송 세월을 보낸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손해를 안 보신 거는 굉장히 잘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하신 게 잘했고요. 지금 4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계신데, 자, 저는 이 4억을 가지고 지금 분산 투자를 조금 권해드릴게요. 부산 투자요? 네. 예, 제가 봤을 때 이 4억을,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어떤 거, 뭐 아파트를 살지, 아니면 내가 빌라를 살지, 오피스텔을 살지, 아니면 뭐 다가구 주택을 살지, 뭐 생각을 해보신 게 있으세요? 아니요, 이제 저는 이제 살 지분이 있으니까요. 예. 그거 가지고 이제 수익도 좀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월세 같은 것도 좀 받으면서요. 아, 월세를요? 안정적으로 이렇게 뭐 시세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한도 네. 내에서 예. 이렇게 좀 투자를 하고 싶거든요. 자, 그러면은 아파트나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분산 투자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네. 분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갭 투자라고 하죠. 2015년, 16년도에 가장 활성화됐던 투자 방법이 바로 갭 투자예요. 전세를 끼고. 네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어느 정도까지 갭 투자가 이제 전세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이나 내후년 이렇게 입주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세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는 있거든요. 자, 네. 근데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월세를 받는 데 있어서 가격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예, 매매가도 올라가야 되겠죠.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제가 사는 것보다 떨어지면 억울하죠. 남들은 다 올라가는데. 자, 네. 그러면은 분산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저는 아파트, 네. 그다음에 다세대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는데요. 네. 자, 그러면은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높은 게 있어요. 월세 수익이 높은 게. 아파트가 높을까요? 다세대가 높을까요? 월세가 다세대가 많이 높을까요? 나오는 게 매매가 대비. 아파트요. 이거 수익률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수익률이 아파트가 높을까요? 다세대가 높을까요? 글쎄, 그것까진 제가. 다세대가 높습니다. 네. 다세대가. 왜냐면은 아파트 매매가가 비쌀수록 수익률은 내려가요. 왜냐면 은행 금리가 지금 없잖아요. 네. 과거에는 1,000만 원이면, 보증금 1,000만 원이면 월세 10만 원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불과 네. 7, 8년 전에. 근데 네. 지금은 금리가 1.25%인데 물론 내년에 상승을 조금은 할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기준금리가 1.5%, 2%가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매매가가 비쌀수록, 그러니까 보증금이 지금 1,000만 원당 이제는 뭐 많게는 한 6만 원, 적게는 4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매매가가 비싸면 비쌀수록 수익률은 더 떨어집니다. 막 그렇게 되겠죠.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다세대 주택으로 수익형 부동산으로 다세대 주택을 투자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 지역이 어디냐? 수익형이지만 차익형도 가능한 지역.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7년도에는요. 네.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그 인근의 부동산 빼고는 사실 많이 올라가긴 어려워요. 우리 소형주택들 많이 올랐죠. 지금 네. 아까 뭐 대주 1차 사시는데 거기도 많이 올랐잖아요. 자,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개발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산이라든가, 용산 같은 경우는 개발지가 굉장히 많아요. 개발이 향후에 뭐 10년, 15년 동안 수십 조가 투입이 될 정도로 아직 개발 계획이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교류 복합지구 지금 개발이 시작이 됐는데, 한전부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인근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수익도 좋지만 나중에 차익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이제 아파트 제가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20평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네, 20평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특히 서울 도심권 강남과 가까운 지역들은 많이 올랐거든요. 하지만 네. 강남과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강남과 가까운 지역을 벗어나서 투자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강남과 가까운 지역에 투자를 하되 꼭 20평형대가 아닌 상대적으로 덜 상승한 30평형대에 투자를 한번 눈을 돌려봐라. 그러면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는 상대적으로 2015년, 16년도에 덜 상승한 30평형대 아파트와 그 다음에 개발지, 일자리가 창출하는 그 개발지 인근의 다세대 주택 상승률이 좀 크게 나타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 마무리해 드릴게요. 예, 그러면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예, 좀 짧게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이제 이거를 사게 되면은 양도세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좀 고민하는. 자, 우리가 있거든요. 생각을 했을 때 양도소득세는 내가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내는 거죠, 세금을.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가 있었어요, 다주택자들. 네. 그래서 1가구 2주택자는 50%, 그 다음에 1가구 3주택자 이상은 60%, 지방교육세까지 하면은 55% 또는 66%를 세금을 내야 됐는데, 이제는 돈 남는 대로 내는 거예요. 만약에 5천만 원, 이 6%부터 최저 6%부터 최고 38%까지 내는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다세대 주택 하나 사서 5천만 원 남았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도 한 700만 원 정도 냅니다, 세금을. 아, 네. 그 정도이기 때문에 세금 무서워서 다주택자라고 해서 세금 무서워가지고 투자를 꺼리는 것은 나머지 4,200만 원, 4,300만 원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아, 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절대 세금을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마무리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보유하고 있고 거주하고 있는 대주 파크빌, 대우파크빌이라고 나와 있는데, 망원동에 위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거주하면서 추가적으로 보유하자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지금 4억 정도의 투자 자금은 일단 좀 2016년에 덜 오른 30평 형태의 주택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지역과 관련된 내용은 방송 끝난 이후에 더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전화 0234-0704번 그리고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 샵 8289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담하다 보니까 벌써 28분 다 됐네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네, 마포구의 신촌 그랑자이 아파트 34평을 분양받았는데요. 네, 그랑자이. 네. 내년에 아파트값 내린다고 해서 이거 네.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분양 받으셨고 추후에 거주까지 생각을 하고 분양 받으신 아니, 거세요? 투자로 했는데요. 투자로. 알겠습니다. 매도 시기가 궁금해요. 매도 시점, 네, 신촌 그랑자이 아파트 분양 받으셨다라고 하고 요즘에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아파트값 내린, 집값 내린다 하면 다 불안합니다. 맞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자, 신촌 그랑자이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거 대형 재개발 구역이죠. 네, 여기 이대하고 바로 인접해 있어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그런 지역이고요. 네. 이번 달에 분양 받으셨어요? 네, 추가 모집에서 당첨이 됐어요. 추가 모집에서 34평형이라고 하셨죠? 네, 34평 얼마에 받으셨어요? 7억 7천이요. 7억 7천. 네, 그러면 받자마자 프리미엄이 조금 붙었나요? 부동산에서 벌써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한 자, 3천 얘기하던데요. 얼마요? 3천만 원이요. 3천만 원. 자, 근데 이거를 그럼 장기적으로 투자를 보고 사신 거예요? 아니면은 뭐 단기적으로 내가 프리미엄 보고 사신 거예요? 근데 1년 6개월 후에 전매가 가능하거든요. 예, 그렇죠. 지금 전매는 안 저는 되죠. 단기가 좋은데요. 1년 6개월 정도면 네. 2019년도에 입주잖아요. 네. 2019년도에 매도하지 마시고요. 딱 네. 전세 한 번만, 2년 동안. 전세 한 번만. 그러면 왜 그러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지하철 2호선 뭐 이대역 바로 인근이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여기에서 뭐 생활 편의시설이 이대 상권이나 홍대 상권 다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신촌 상권이나
그렇기 때문에 위치가 아주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역에 이 마포구와 이 지역 일대에 단기적으로 2017년, 18년도에 입주 물량이 많아요. 입주 물량이 많으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주 물량이 좀 많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 여기에 이대역 이 위치에 있는데 지하철 2호선에 아주 인접해 있습니다. 지하철 뭐 한 2, 3분이면 바로 아파트 단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완전 초역세권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주변에 대학은 많아요. 자, 서강대, 그다음에 이대, 연대, 추계, 그다음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학생들이 34평 아파트 들어가 살진 않죠. 네. 근데 자, 보면은 지하철 2호선이 어디까지 가요? 어디로? 시청, 광화문. 이쪽으로 이쪽 직장으로 인접해 있죠. 네. 자, 그리고 이쪽에 홍대 상권들 이쪽으로 가고요. 합정동 쪽으로도 가고요. 자, 근데 왜 그때까지 가라고 하냐면 지금 한번 살펴보면 여기 북아연 뉴타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연 뉴타운이 있습니다. 북아연, 아연 뉴타운 또 애호개역 인근의 아연 재개발 구역까지 하면은 이쪽에 수만 세대가 2017년, 18년, 19년도까지 입주를 하게 돼요. 자, 2019년도에 입주가 이게 그 그랑자이가 2019년 입주잖아요. 네. 그러면 2019년도까지 입주 물량이 이렇게 많아지는데 왜 그러면 전세를 2년 동안 놓으라고 했느냐? 이 입주 물량이 소진되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보고요. 길게는 2년까지 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2019년도까지 입주 물량이 나왔다가 이제는 그 입주 물량이 나오면 여기에 이제 입주할 매물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입지는 너무 좋은데 공급 물량이 한 번에 입주 물량이 한 번에 쏟아지다 보니까 원래 전체적으로 주택의 세대수로 따지면요. 이 지역에 아직도 주택이 사실 부족하긴 한데 왜냐면은 직장이 너무 가까우니까 입지가 좋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입주 물량이 한 번에 쏟아지다 보니까 전세가도 조금 떨어질 거고요. 매매가도 조금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이게 1년에서 2년 정도면은 빠르게 흡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니까 그러면은 그때 다시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런데 올라가는 상승폭은 떨어지는 상승폭보다 훨씬 클 겁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제가 이게 북아연 뉴타운, 아연 뉴타운하고 이 인근 일대에 입주 물량이 2018년도가 거의 끝나고요. 2019년도엔 입주 물량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입주될 공급 물량이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2019년도에 입주해서 한 2021년 정도에 매도를 하면은 가격 많이 올라가 있겠죠? 예, 여보세요? 네. 예, 그래서 좀 희망을 갖고 어차피 1년 6개월 동안 전매 제한에 묶여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거래 못 하시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편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 입주 이후 2021년까지는 추가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좋겠다. 입지의 강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일시적인 공급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격의 여파는 다소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2021년 요 기간 잘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그때쯤에 또 좋은 매도 가격, 매도 시점 다시 한번 계획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충민 이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 이제 정말 2017년을 구체적으로 계획할 때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2017 핫 부동산 찾기라는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소개해드리죠. 네, 날짜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마련된 강연이고요. 지하철 3호선 신사역 4번 출구 잠원빌딩 3층입니다. 서울전화 02-3424-0704번으로 예약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7 핫한 부동산 찾기, 부동산 투자 전략입니다. 네, 자 1월 3일 날 마련되어 네, 있죠, 맞습니다. 그렇죠? 날짜 이제 1월의 첫 시작과 함께 시작할 강연이 될 텐데 어떤 내용 들어볼 수 있을까요? 2016년이 참 빠르게 지나간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목요일 날 제가 세미나를 했는데 굉장히 좀 성황리에 2016년 마지막 세미나를 마쳤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때도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인사를 했지만 시청자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 바로 이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인데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동산들의 변화가 있었죠. 굉장히 정부 정책을 한번 살펴보면은 굉장히 이제 규제 완화 정책을 굉장히 완화 정책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을 하다가 8월 25일부로 이제 가계 대출 부채 때문에 좀 선회를 했다. 규제 정책으로 선회를 했다 하면서 부동산 지금 시국과 맞물려서 굉장히 급냉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17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부동산이 다 하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중에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뭐 2090년도에 97년에 IMF도 겪고 그다음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겪어도 상승하는 매물이나 상승하는 지역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월 3일 날 세미나는 부동산의 2017년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부동산의 종목이나 아니면 부동산의 지역이나 이런 부분을 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017 핫 부동산 찾기 1월 3일 화요일입니다. 날짜 미리 체크해 놓으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 하단 번호로 전화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 전화와 그리고 문자 샵 8289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도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지금 영등포 신길동에 있는 남서울 아파트를 네네. 좀 매수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천을 받아가지고요. 아, 예. 네, 이쪽 아무래도 전문가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떤지 투자 네. 가치가 과연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상당히 좀 오래된 아파트로 알고 네, 있는데 오래됐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주변에서 매수해봐라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쪽에서도 보면은 여기가 제고 좀 앞으로 좀 좋아질 수 있다 또 그런 얘기를 좀 하셔가지고 정확히는 저도 이제 부동산을 많이 안 해봐서 잘 몰라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길동 남서울 아파트입니다. 인사 먼저 나눠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아파트 가장 머리 아픈 아파트를 좀 보고 계시네요. 그렇습니까? 아니 이 아파트를 누가 추천해 주셨어요? 저 아는 부동산에서 아는 추천을 부동산에서요. 해주셨는데, 예. 제가 뭐 그 부동산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추천했던 부분이 저와는 좀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예.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왜냐면은 투자를 하지 말라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릴게요. 그 예.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입지는 아주 좋아요. 예. 지하철 7호선 뭐 입주 때문에 아마 부동산에서는 여기 뭐 금방 재건축될 거다. 여기 뭐 다 신길 뉴타운이 지금 다 개발이 되고 있는데 여기가 신길 뉴타운 19역에 포함이 된 아파트죠? 예, 맞습니다. 예, 19역에 포함이 돼서 재개발로 재정비 촉진지구로 개발이 되는 게 아니라 재건축으로 개발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아파트인데 자, 예.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이거에 대한 질문이 제가 많이 들었었어요. 2016년도에 10번 이상 들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 강남권 재건축이 2016년도에 많이 올랐죠. 자, 강남권뿐만이 아니라 목동의 재건축, 그다음에 강동구라든가 이런 재건축 아파트들이 많이 오르고 또 신길 뉴타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프리미엄이 붙다 보니까 자, 그래. 강남의 아파트는 투자 못하니까 내가 그러면은 꽝 대신 닭이라고 신길동으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려면 우리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100%를 받아야 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아파트가 74년도 물론 재건축 연한에 부동산의 인근에서는 이거를 소개하거나 이거를 같이 투자하신 분들은 말하기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봐라 연한이 다 됐지 않냐. 그럼 개발이 금방 될 거다. 그리고 봐라 여기에 지금 보면은 신길 뉴타운이 16구역 중에 구역이 해제가 될 수 있는 지역들은 해제가 됐고 1구역이나 뭐 15구역, 16구역이나 2구역 이런 데는 해제가 됐고 봐라 여기 분양 잘 되고 프리미엄 다 붙고 여기 5구역, 7구역 지금 벌써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었냐. 그리고 또 여기에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면 얼마나 좋아지겠냐. 그럼 동의가 굉장히 빨라지지 않겠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큰 문제가 이거를 좀 알아보셨나 모르겠는데 같은 평형인데도 불구하고 그 평형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분이 다 달라요. 예. 지분이. 그게 무슨 문제냐면 동의율을 충족시키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동의율. 그리고 이게 만약에 재건축이 되면 자, 이 지역 같은 경우 몇 평형 보고 계시는 거예요? 17평형이요. 17평형이요. 예. 17평형 얼마예요? 지금 2억 5천, 2억 8천 이렇게 해서 왔다 자, 갔다 2억 하더라고요. 8천으로 계산을 했을 때 예. 여기에 지금 만약에 아파트가 24평형이 6억에서 6억 5천이라고 계산을 해볼게요.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요. 재건축 물론 강남 같은 데는 1대1 재건축 한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추가 부담금을 많이 내겠죠. 조합 비율이 낮아지면. 예. 예, 그러면 1대1 재건축이면 내가 이 집 주고 새로 받는 건데 당연히 건축비를 내야 되겠죠. 추가 부담금이 늘어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 강남 아파트는요. 짓고 나면은 추가 부담금을 내도 그것보다 월등히 올라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자, 근데 이 아파트는 동의도 받기 어려운데 추가 부담금을 내면은 더 받기도 어려워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투자를 하실 때 이런 아파트에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안전한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자, 예, 왜냐하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나마 모든 연한은 다 충족이 돼요. 특히 5층짜리예요. 그래서 지분이 좀 큰 편인데 문제는 뭐냐면 동의받기가 어려워요. 같은 평형이 지분이 다르다라는 것은 얼마나 권리가액이 다 다를 텐데 그러면은 얼마나 여기저기서 의견들이 많겠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치는 아주 좋아요. 위치는 좋은데 이 아파트 차라리 그러면 여기 분양권을 사시는 게 더 나아요. 뉴타운의 분양권. 분양권을요? 예. 자, 이렇게 마무리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지금 조합원들의 동의율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대지 지분이 같은 평형인데 다를 경우에 분쟁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합의까지 가는데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자, 요 얘기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 지금 이야기로도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같은 평형인데 이렇게 대지 지분이 다를 경우에 어떤 좀 쉽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쟁의 여지가 좀 많이 발생할지 이런 아파트들이 종종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재건축에 대해서 이제 감정평가 2인 이상이 감정평가를 해서 그 평균가액을 구해가지고 이제 권리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네. 자, 근데 여기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공시지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표준지 공시지가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적인 요인, 뭐 주변의 인프라나 아니면 역세권이나 그 다음에 또 개별적인 요인, 굉장히 얼마나 오래됐는지 또 생활은 가능한지 건물의 잔존가 지분을 좀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네. 자, 이 표준지 공시지가가 대부분 이제 3.3 제곱미터로 이제 권리가의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게 같은 평형이라고 하면 대부분 보면 지분이 비슷하면은 권리가액이 어느 정도 비슷할 텐데 지분의 면적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권리가액 면에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분들이 추가 부담금을 높게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권리가액 산정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데는 이제 재건축이라는 거는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의율이 확 낮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이 굉장히 상이한 그런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 아니면 유보해 보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중한 대우가 필요하겠죠. 추가로 자꾸 이렇게 질문 드리는데 지금 만약에 이런 상황인데 이 아파트가 아니라 이와 비슷한 상황인데 조합원의 동의율도 상당히 높은데 그중에서도 대지 지분이 좀 많은 평형대 아파트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건 사기에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대지 지분이 크다라는 것은 네. 아무래도 권리가액 산정 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고요. 네네. 그리고 그 표준지 공시지가가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반증이 되기 때문에 네. 대지 지분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재건축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살펴본 매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더 추가적으로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다시 한번 연락처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쾌한 답변 듣고 있습니다. 이충민 이사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 서울 전화 0234240704번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828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제가 지금 553 명일역 옆에 네. 상위 아파트 2차를 가지고 있는데요. 상일 아파트요. 삼익 아파트 삼익 아파트. 네. 2차요. 네. 이게 주변에는 다 이게 재건축이 들어가는데 얘가 네.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데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될지 팔아야 될지 이게 궁금해 전화드렸습니다. 네. 재건축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주변에 그 1차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진행을 하고 있고 주변에 또 재건축하고 있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삼익 아파트 2차 아파트라고 이야기 주셨고 강동구 명일동입니다. 자, 보유 가치가 있을까요?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재건축에 대한 질문이 좀 많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 재건축이 2016년에 가장 핫한 그런 부동산의 종류였기 때문에 지금 뭐 재건축을 또 앞으로도 계속 사야 되는지 아니면은 또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가 좀 어렵다는데 앞으로 계속 보유를 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강동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부동산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웃음소리가 이제 좀 네. 많이 올라가서 기쁨의 웃음소리 같은데 사실은 지금 이걸 보유하신 지 좀 오래되셨어요? 지금 한 9년 됐네요. 9년이요? 예, 예. 굉장히 오래됐네요. 9년 정도면. 자, 지금 그럼 삼익 2차 몇 평형 보유하고 계세요? 30평형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30평형이요. 네. 자, 지금 2,400세대나 되는 대단지 아파트고요. 18개 동으로 15층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시세는 좀 알고 계시나요? 좀 알아보고 있었는데 네. 한 5억 7천 정도 되거든요. 5억 내렸어요, 7천이요? 생각한 것보다. 예. 그러면 지금 얼마 주고 매수하셨는데요? 그때 당시에 한 6억 5천 정도에 6억 5천이요. 그러면은 가격이 오히려 정고점을 못 뚫었죠. 예. 자, 근데 2017년도는 재건축에 대한 가격이 빠짐 현상이 조금 두드러질 거예요. 자, 그런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십니다. 네. 그 이유는 재건축 가격이 올라간 것은 단순히 돈이 많은 투자자들이 죄송합니다. 돈이 많은 투자자들이 매수를 해서가 아니라 청약에 청약 통장을 가지고 소액 5천만 원, 1억 정도 가지고 계신 소액 투자자분들이 청약을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갔던 거예요. 심리적으로 올라간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자, 근데 이제 강동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올라간 만큼 강동에 계신 분들이 이 방송을 보면은 저한테 좀 이렇게 질타를 하실 수 있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전 강동은 조금 위험하다라고 봅니다. 다시 만약에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떨어지면은 다시 회복하는 능력이 굉장히 면역력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결국은 말씀드리는 게 매도를 하시는 게 낫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면 강동 같은 경우가 자 보세요. 여기가 강동, 그 다음에 여기가 송파, 그 다음에 강남입니다. 자, 여기 미사강변이 있고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역적인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진다라고 하죠. 예, 지역적인 양극화가 심해지면은 일자리가 없는 지역은 아주 싼 아파트만이 가능해요. 가격이 올라가는 게. 그러면은 강동보다는 미사가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자,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죄송한데 이 정도로? 이렇게만 네.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방송 끝난 이후에 네, 꼭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하다 보니까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세미나 1월 3일 날 마련된 세미나 미리 체크하시고 궁금증 있으시면 방송 끝난 이후에 하단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